일본 근대사 이야기 16번째 이야기 시작되는 메이지 유신 1853년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해 7월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무장 군함 4척에도 만에 정박해 일본과 미국 간의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의 무장 군함이 찾아온 쿠로우네의 출현 사건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영국 간에는 아편 전쟁이 벌어졌고 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에 힘없이 무릎 꿇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패배라는 충격적 소식을 접한 일본 열도는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이 당했으니 다음 차례가 일본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낀 인물은 당시 왕좌에 있던 고메이 덴노였습니다. 약 700년 전 가마쿠라 바쿠우의 실질적 통치권을 빼앗긴 후부터 왕실은 하울뿐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직무 덴노가 개국한 이래로 2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나라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52년 11월 3일 교토에서는 고메이 덴노의 제2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측실인 나카야마 요시코로 곤노 다이나곤인 나카야마 다다야스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덴노의 둘째 아들이지만 모친의 신분이 후궁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이 아이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해서 국내의 모든 사람은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동생이 잇따라 넷이나 태어나는 바람에 그 존재는 더 빠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1860년에 일본 사회는 바쿠우와 도바쿠 세력이 대립 중인데다가 농민분기도 오후죽순으로 일어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교토의 왕국 내에서도 커다란 병고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고메이 덴노의 6자녀 중 5명이 차례로 요절하는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결국 다음 왕위 계승자로는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왕자인 사치노미야로 결정되었는데 이 왕자가 바로 나카야마 요시코가 낳은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당시 에이쇼 왕후는 입퇴자례를 거쳐 정식 왕위 계승자가 된 사치노미야 왕자를 자신의 양자로 들여 무세이토라는 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죽는 병고만 없었다면 여러 왕족 중 한 명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왕위 계승자로 정해지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세이토의 부왕인 고메이 덴노는 완고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힘없는 왕실의 처지를 비관해 존왕 양이파의 등장을 반가워했지만 바쿠우를 완전히 적으로 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메이 덴노는 공무합체를 지지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바쿠우 쇼군 보쿠가와 이에모치에게 시집 보냈고 그 다음 쇼군인 보쿠가와 요시노부와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바쿠우와 덴노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문호 개방과 양의의 과단,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고메이 덴노는 서양인을 끔찍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바코파 인물들은 대외적 명분을 얻으려면 덴노의 지지가 필요해서 존왕양의를 열심히 외쳤을 뿐 근본적인 목적은 바쿠우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양의를 외치면서도 내심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도바코파는 서구를 끔찍이 싫어하는 고메이 덴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고메이 덴노의 다음 때를 이어 사치노미야 무세이토가 왕위에 올랐을 때를 대비해 미리 물밑 작업을 벌이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대 교체의 틈을 노린 것일 뿐 그들 역시 허약하고 내성적인 데다 신분이 낮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왕자에게 별다른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치노미야 무세이토는 몸이 허약한 반면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이목을 끌게 되면서 차츰 그의 총명함이 드러나자 도바쿠 세력 인사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 일본 역사를 뒤흔들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 그 순간이 오면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덴노에게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고 서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867년 1월 30일 천연도에 걸려 고생하던 고메이 덴노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당시 15살인 사치노미야 무세이토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868년 1월 9일부터는 한 세대의 왕위 재위 기간에 연호는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는 일세일원의 원칙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연호를 메이지로 정했습니다. 그가 즉위한 무렵에 도바쿠 운동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15살에 불과한 소년원은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소년이 덴노가 된 것은 오랫동안 정권 교체를 준비해온 도바쿠 세력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타이밍이 워낙에 절묘해서 고메이 덴노가 도바쿠 세력에게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도바쿠 세력이 어린 군주 옆에서 계속 입김을 불어넣은 영향으로 왕정복고를 결행한다는 덴노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교토 조정과 도바쿠 세력이 일착하여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역사의 새 지평을 열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이날을 기준으로 에도의 이름은 도쿄로 변경되었고 일본에서는 메이지라는 연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집권 초기에는 개혁파 지사, 각 지역의 봉건 영주인 다이며 조정의 구계 등 다양한 집단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쿠 토벌 후 성공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자 허수아비였던 덴노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점차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눈을 뜬 메이지 덴노는 당시 일본이 당면한 정치, 외교적 판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총명한 소년이라 나름대로 나라와 왕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868년에는 옛 관제가 철폐되고 새로 편성된 메이지 정부가 출범했는데 메이지 정부는 덴노의 이름으로 오게조 서문을 발표해 새 정부의 기본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게조 서문은 새로운 정부가 중앙 정치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구체적인 정치 강령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바쿠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같은 해 6월에는 또다시 중앙 정권의 기본적 정치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정체서를 발표하는 등 개혁을 위한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1868년 1월 새로운 정부군과 친마쿠 세력 간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러 내전이 터졌는데 이 전쟁이 앞에서 다룬 보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정부군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친바쿠 세력을 소탕한 정부는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민심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 내 유신파는 메이지 덴노를 등에업고 사회개혁을 시작했는데 개혁은 모두 덴노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방면의 개혁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속속 공포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유신파의 개혁 속도에 다이묘와 국외는 물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쿠우가 몰락해 봉건 사회가 막을 내리고 새 정부가 개혁 정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과거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처 손대지 못한 봉건 정치의 낡은 제도가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토지제도였습니다. 바쿠우는 전 국토를 다이묘의 세력권에 따라 한으로 나누고 그 영지를 다이묘가 직접 통치하는 봉건적 토지제도를 고수했습니다. 바쿠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토지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 정부가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리란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17번째 이야기, 판적봉헌과 태번치현, 그리고 메이지 덴노로 이어집니다.